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네, 이 사건 좀 더 차분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를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건이 어떻게 됐었던 것인지 개요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일단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는 굉장히 경악할 사건인데요. 경악할 일이죠. 예, 그렇죠. 이 씨가 있고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씨는 40대 44살 예, 44살입니다. 여성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44회에 걸쳐서 예. 폭행을 당했는데 4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아버지, 네. 친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오빠, 뭐 언니 할 것 없이 43명이 다 거기에 고소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4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36번에 걸쳐서 수사기관 11곳에 고소장을 넣은 거예요. 예.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좀 허무맹랑한 게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어떤 수사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유튜브에 나와서 폭행을 당했다고 네티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이혼 소송에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허위였고 그러한 이 씨의 뒤 배후에는 무속인인 김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씨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하고 또 아들에게 주입시켜서 성폭행 당했도록 거짓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것이 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씨의 주장은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 그 부자가 다 사이비 목사들이었다. 네네. 결혼한 거는 20년 전이었다고요? 한 20년 전이었고요. 본인이 예. 본인이 이제 막 한 1000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본인한테 흥분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 예. 그런 취지로 고소를 한 거죠. 예. 처음 한 10년은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았고, 뭐 미국에서 두 아들들도 낳았었고, 아들들이 다 지금 10대. 네네, 13살, 17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우울증 어떤 지병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병 자체를 누가 이 씨가요? 이 씨가요. 이 씨가 어머니 이 씨가 그 아들의 어머니고 그다음에 그 목사의 부인이죠. 이제 예. 전 남편이 됐습니다만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언니의 소개로 그 무속인을 만나야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그 무속인에 대해 의존하고 예.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다가 결국 무속인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예.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무속인은 역시 여성이고요. 네, 여성입니다. 나이가 50대? 예, 55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세 정도. 자, 그러면 그때 아까 잠깐 들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던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저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저희 아빠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우리에게 성폭행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3명 다 10년 동안 성폭행 당했고 10년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 저렇게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작극이요. 그럼 뭐 때문에 저런 일을 한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한 것이냐.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사실 이혼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이요? 그렇죠. 이혼을 하려면 예. 혼인 파탄 사유가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남편에 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냐. 그것은 자기를 성폭행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을 예.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를 했다는 거죠. 흥분제도 먹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자료도 많이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재산 분할은 뭐 영향을 안 미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미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재산이 많습니까? 원래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피자 배달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지낸다는데 그게 아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씨가
뭐 재산을 많이 빼돌려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이혼 소송은 어쨌건 이 씨가 승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분할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군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저렇게 그 엄청난 거짓말을, 그리고 조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저런 말을 아이들한테까지 세뇌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여전히 납득이 좀 안 그래서 사실 되거든요.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예. 뭐 1000명한테 당했다 그러는데 1000명한테 당한다는 또 그 실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본인의 어떤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고요. 예, 예. 이게 아무리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했지만 사실 말 자체로 사실 허구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허위 자작극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 피고소. 그렇죠. 44명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 자체는 그 무속인 예. 김 씨하고 아는 사람들인데 예. 그 김 씨와 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 김 씨가 자기의 어떤 원한을 해결하는데 이 씨를 사주한 것을 보이고 네. 이 씨 자체는 아마 정신이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걸 보이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무속인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 그대로 다 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그 무속인 김모 씨 56세 하고 이 44세 이모 씨하고 다 정신감정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신감정 이상이 없는데 예. 아마 본인의 의존적인 그런 거, 본인에게 특유한 그런 의존적인 것들이 예. 맹신적인 것들이 본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김 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홀린 것이냐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수사됐습니까? 김 씨나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김 씨 자체, 무속인 김 씨 자체도 내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녹취 파일이 있거든요. 녹취 예. 파일에 보면 그 무속인이 내가 너를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킨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의 지시에 의해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할아버지 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너희 두 아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예.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두 아들이 죽는다 그런 말. 그렇죠. 했다는 죽거나 다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요. 예. 그 재산이, 그러니까 이 씨의 재산이 상당액이 그 무속인한테 넘어간 것도 파악이 됐다면서요? 네네. 재산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50억. 예, 예. 누구의 재산이요? 그 이 씨하고 이 씨의 재산이요? 이 씨의 남편이 목사인데 이제 허목사인데 그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추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부동산 일부가 무속인 김 씨한테 넘어갔고요. 네, 또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예. 어떤 현금성 자산도 상당 부분이 무속인 김 씨한테 넘어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일단 구속을 했으니까 이 김 씨도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죠, 경찰이. 그렇죠. 지금 혐의 받고 있는 내용은 대략 두 가지인데요. 네. 그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 씨는 일단 무고가 되겠죠. 허위로 고소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해서 지금 주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당했다고 얘기하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동복지법에 보면 예. 육체적 학대 말고도 정서적 학대도 학대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고요. 그다음에 무속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무고를 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교사 부분하고 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동복지법 교사, 그래서 교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세 번째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이들은 그럼 대체 왜 그랬을까? 13살, 17살인데요. 예. 아이들이 뭐 10대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데요. 예.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세뇌처럼. 그렇죠. 세뇌시켰는데 애들도 그렇게 무속인인 김 씨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시킨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 새 모자가 기자회견 뭐 하고 방송 인터뷰 하고 그러다가 카메라가 없어지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서 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그 중간에 마이크가 이제 꺼진 줄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아들한테는 네가 한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사실 마이크를 통해서 예. 외부로 다 나간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지금 아이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면서요? 네네. 일단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격리를 시키죠. 특히 어머니와 격리를 시켜서 네. 지금 격리시켜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던데 아이들은 그 괜찮아져야 돼. 이게 굉장히 그 정신적인 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져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근데 사실 주입을 시킬 때 네, 네. 또 애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면 또 그걸 진실로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아닌데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랄지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뭐 심리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뭐 피자 배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이혼 소송이 네. 지난 7월에 8월에 지난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게 항소를 했는지 항소심이 계류 중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항소심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면 일단 1심 판결이 번복이 될 것이고요.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재심을 통해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재심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양육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본인이 오히려 애를 학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인 허 목사는 이 씨를 상대로 양육권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김광삼 변호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